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11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황 상황 요약. 네. 상승 논리를 펼치고 싶은 사람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논리를 상승론자가 깨트리는 아이러니, 아니면 현실 파악이 그러하다면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요렇게 시장 상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미분양 10개월 연속 감소한다. 5만 호대 진입, 전국 기준이겠죠? 네, 부산은 2,000개 정도 수준의 분양권도 해치우지 못하는 상황. 분양권 매도 물량은 1,548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23년 봤을 때 지금 최고치 수준으로 분양권 매도 물량이 올라와 있어요. 매물수 8주 연속 감소, 저거는 뭐 어디서 나온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매물수가 부산 기준으로 연초 대비 30% 정도 증가했고 서울은 40% 정도 증가했고요. 물량이 이렇게 미친 듯이 늘고 있는데 현실 파악이 이러하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네. 주담대 금리 3%대 진입. 네. 3% 후반대. 그것도 하단 기준으로 3% 후반대. 상단은 7%. 그 중간은 지금 4.5% 혹은 5%. 낮게 대출받으면 4% 중반. 좀 비싸게 하면 5% 이상 대출받는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금리 상황, 기존 대출자들도 4.2%, 기존 대출 평균이에요. 이거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은 모든 대출자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새로 대출받는 신규 취급자 작년 말 대비로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3% 후반 뉴스 나왔다고 급등할 것 같나요? 아니죠. 통계 집계 이래 최저 공급이 적다는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후에 나온 신생아 대출 27조,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4분의 1 정도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건 제가 이미 앞서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메가서울, 수도권, 호재 빵빵 터뜨리면 지방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고래가 사고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버핏이 단기채는 많이 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요거는 세모. 달러 폭락 1200원대 다시 1300원 올라갔어요. 네, 1300원대 1300 제가 좀 전에 캡처를 했는데요. 1305원이었고요.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익숙한 가격대는 1달러는 1100원 아니야?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때 대비 20% 정도 비싼 환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유가 폭락 70달러 때 지난 10년을 떠올려 보시면은 WTI 기준으로 한 60불 때 40불 60불 요 사이를 구간을 오고 왔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0불 정도. 근데 지금 76불 이것도 한 20% 정도 유가도 올라와 있고요. 뭐가 지금 태평성대인가요? 물가 잡히고 다 안정적인가요? 자영업자 죽어난다고 날마다 아우성인데요. 마지막에 세기를 박습니다. 전세가 폭등. 이거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부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년 전에 전세 가격과 견주어 봤을 때 이 막대 그래프, 이 갭 차이가 있잖아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더라. 전세 매물도 넘쳐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논리를 펼치고 싶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상승론자가 상승 논리를 깨트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동의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투자에 뛰어드세요. 저는 이거 1도 동의 못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만 동의합니다. 눈치 빠른 애들은 이미 알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의심, 제 말도 의심, 언론에서 떠들어내는 이야기도 의심, 상승론자가 펼치는 논리도 의심, 항상 의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 낙폭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증가 추세, 좀 멈칫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이 증가 시기는 정말 정부에서 대출 줄여. 대출 왜 이렇게 많아? 소비 왜 이렇게 한대? 이제 대출 줄여서 소비를 좀 전환시켜야 되겠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매물은 살벌하게 늘어나고 있더라. 전세 물량 13,600개. 임차인이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워요. 이 정도 물량이 있으면 월 평균 3,000건 거래되는데 4배수 여유 있을 만큼
충분한 물량. 근데 전세가 폭등을 수반할 수 있나요? 전세 물량이 정말 한 4천 개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은 전세가 폭등을 우려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4천 개가 아니고 한창 적었을 때보다 10,000개나 더 많습니다. 임차인들 너무 쫓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임대 물량 전체적으로 23,000개 수준까지 늘어나고 있던 추세라 중요합니다. 거래량 69건, 오늘은 많지 않은 거래량을 보였고요. 니 맨날 거래량 떨어진다 하는데 10월달 거래량 좋네. 2242건. 여기서 LH 150건을 제외하고 나면 LH의 힘이 없었다면 이번 달 말 거래량은 예측치가 한 여기서 몇 건 더 늘어날려나, 한 4, 50건 더 늘어날려나, 한 2280건. 여기에서 LH 150건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130건. 거래가 8월이 정점이 맞았어요. 8월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시장은 사그라들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롯데의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견적봤을 때 한 20% 정도 거래량 줄거든요. 2100건대의 거래량보다 한 20% 거래량 줄면은 이 상태로 가면은 여러분 거래량이 1800건대로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어요. 혹은 1700건대. 제가 예상치를 바꿔놓긴 했는데 거래량 1800건대로 떨어지면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제목을 제가 한 2주 전쯤에 한번 제목을 붙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거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 60여 건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거래는 제법 오늘 많은 편이었네요. 오늘 15건의 6억 이상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 평형 거래되는 것들 제외하고 보면 또 국평 기준으로는 오늘은 그나마 좀 양호한 거래량을 보여주긴 했네요. 자, 아주 비싼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 네, 그 가운데 25%, 30%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6억 이상 아파트들은 한 20% 정도, 이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갑자기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피하는 세상 부산항은 한 30% 정도 고점 대비 빠지기도 했고요. 20% 조금 빠졌다. 21년식 아파트. 자, 6억 아래쪽으로는 조금 낙폭이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30% 떨어지는 센텀 협성 르네상스타운. 자, 그 다음에 신고가 나타나는 것은 대형 평형이었고요. 25%, 20%. 네. 여기서 거의 한 30% 이상 빠졌는, 요거 계속 5억대에 계속 거래가 나오네요. 제가 캡처를 잘못했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LG 메트로시티 계속 5억대의 가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 보라 스카이뷰 30% 정도 빠졌고요. 20% 조금 많이 안 빠진 거는 평당 요 가격대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3억대 요 정도, 국평의 3억대 요 정도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6% 빠지던 시장이 마이너스 27%로 바뀌었다.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가격 좀 많이 빠지는 것도 나타나요.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해운대 LG 아파트. 좀 많이 빠지는 것들도 요 3억 아래때 생각보다 은근히 이렇게 큰 변화 없는 것도 보이지만 은근히 1억 빠졌는데 30% 이런 느낌. 25%, 30%. 좀 큰 폭으로 빠지는 것들도 3억 아래쪽에 제가 다뤄드리진 않지만 이런 사이트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 부분 파악해 보시면 가격 상단 부분은 제법 버티네. 10억 하는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졌어요. 3억 하는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졌어요. 누가 더 손해 갔나요? 요건 20% 하락이고 요건 30% 하락인데, 그 시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시계 두드러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빠지고 있고요. 거래량 계속 빙하기. 그러니까 주간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 0.06%, 플러스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하는 그런 부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싼 아파트의 거래는 자꾸 늘어나고 비싼 아파트의 거래는 자꾸 줄어드는 모습. 비싼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안 사고, 잘 모른다.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말에 현혹되어서 싼 아파트는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싼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회복할 때 같이 많이 회복하지는 않는다는 것, 지난 큰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싼 가격에 사지 않는다면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다. 6억 이상 비중 줄어드는 모습 연일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뭐 잘 나간다는 동네들 또한 다 같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 12건, 전세 거래량은 10월 달에 들어서 양호한 흐름 1일 기준으로 100건, 지난달에는 1일 기준으로 80건대의 거래량. 거래량은 가을이 접어들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다고 전세 비중이 확 올라가진 않네요. 다시 힘을 못 씁니다. 대구는 지금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아파트 전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돈이 있어야 되니까. 평균 전세 가격은 다시 조금 우하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전과의 갭 차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 혼란은 1년은 더 간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메아리 현상 올랐다가 내려가는 요 반짝 올랐는 요 틈을 못 참고요. 언론에서는 서울의 전세값 폭등 뭐 이런 뉴스들을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다음 달 되면은 서울의 전세값 폭락이라는 뉴스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